날씨도 선선하니 여행 가기 참 좋죠. 그렇죠. 네. 연천군에 가면 가을 풍경이 참 멋진 동네가 있다는데요. 연천군을 흥미롭게 알려주실 특별한 분들 모셨죠? 네, 연천군의 다양한 매력을 구석구석 안내해 주실 랜선 투어 가이드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연천군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연천 마니아 발효식품 전문가 한희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희순 대표님이 연천군에서 13년째 살고 있는 주민이신데 네. 연천군에 정착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요? 서울에서 우리나라의 그 5% 안에 드시는 분들의 요리를 해주는 출장 요리사였어요. 우리나라의 5% 안에 드는 분. 네. 우리는 저 밑에 야. 그래서 그 요리를 하면서 제가 그분들의 삶도 많이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느낀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적당선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가 발효식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찾은 곳이 저희 연천이죠. 이어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해설사 연천군 고희상 지질해설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보통 분들이 아니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요즘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해설사 일도 하고 있고, 또 기명상 연구가이며 기철학 박사인 고희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야, 귀하신 분 모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연천군에서 7년째 살면서 연천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신데요. 네. 연천군에 살다 보니 어떤 점이 좋던가요? 연천군은 첫째로 이제 임진강과 그 한탄강, 그 다음에 또 DNG가 이렇게 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자연 환경이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그게 가장 좋은 점이고요. 특히 그것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아주 자연 경관이 너무나 멋진 곳이죠. 자, 오늘의 우리 동네 경기도 연천군 두 분이 안내할 연천군 랜선 투어 정말 기대가 되죠? 네, 연천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두 분과 함께하는 연천군 랜선 여행 지금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발견한 첫 번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보시죠. 오늘 연천 중면의 삼군리를 소개해줄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바로 연천 중면 출신의 향토사학자 최병수 선생입니다. 제작진이 최병수 선생과 만난 곳은 연천 중면 삼군리 돌무지 무덤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무덤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은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돌무득인데요. 원삼국 시대, 그러니까 예. 기독국가 형태의 백제 유적입니다. 백제 이제 그 백제 형태의 유적이에요. 남하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흔적들을 남긴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걸 강바닥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날라다 이렇게 만약에 강물이 범람해도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기다 인위적으로 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은 강변에 흔한 호박돌, 우리가 흔히 호박돌이라고 그러는 규암이에요. 지금은 습지로 변했지만 사실 돌무지 무덤 앞은 오래전에는 어엿한 강자락이었다고 합니다. 최병수 선생이 어릴 때만 해도 이곳 풍경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지금 변화가 많이 됐죠. 원래는 이게 여기 일대가 다 논밭이었어요. 여기까지 제가 농사짓던 논이고, 그런데 이제 댐이 건설되고 이곳이 이제 상수 보호구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아도 그림 같은 곳인데 옛날에는 더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일까요? 이곳의 경치는 겸재정선의 그림에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바로 1742년인 임술년 늦가을 무렵 염천 현감 신주백이 관찰사 홍상궁을 모시고 지금의 임진강에서 유람한 모습을 비단 위에 그려놓은 정선 선생님의 그림이 실제 네, 저희가 풍경을 보고 있는 거네요. 펼친 양쪽을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합첩에 담긴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도 흡사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 그림이 바로 웅년의 배를 정박했다는 뜻의 웅년계람입니다. 그림 안에 짙고 흐린 바위들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실제 풍경은 좀 달라 보입니다. 좀 다르죠? 저도 처음에 이 겸재 그림을 보고 현장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많이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보니까 그 명지대학교 이태호 교수가 그 논문에 그 글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재의 그 그림을 그리는 그 습성은 이거를 그때그때 뭐 여기서 스케치를 해갖고 들어가서 그리는 게 아니라 쫙 봐놓고 한번 다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한 군데서 그걸 다 뭐 이렇게 상상도 하고 좀 과장되기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 그림은 이 임진강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 아래 하루 쪽에 그런 것들을 다 진경산수와의 대가 겸재 정선의 그림에 등장한 연천군 중면 삼군리는 다행히 지금도 맑은 땅과 공기를 자랑합니다. 그 덕에 두루미가 율무를 먹고 사는 땅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기 두루미들이 이제 뭐 몇백 마리씩 겨울에 이제 월동을 하러 오는 이유는 여기가 민통선 북방 지역이다 보니까 인적이 드물고 그리고 자연 환경이 굉장히 맑고 깨끗합니다. 여기 이제 상수 보호구역이고 특산물이 뭐냐면 콩, 율무, 참깨 이런 것들이 이런 엄청 잘 돼요. 저기 저기 보이지만 저기 다 율무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루미들은 주로 이제 여기서 많이 그 생산되는 율무나 콩 이런 맛있는 먹이를 먹고 살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인적을 꺼린다는 두루미가 겨울마다 날아와 산다는 중면 삼군리. 예로부터 짐승이나 새들이 살기 좋은 곳은 사람에게도 좋은 곳이라고 하니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천 중면 삼군리 일대는 예로부터 의식이 깨어있는 동네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1919년도 이제 3.1 김해 독립만세 운동이 서울에서 벌어졌을 때 이 연천군에서 만세 운동을 한 곳은 3월 21일 날 백학면 212하고 그리고 중면 상권리에서 여기서 한 400명이 모여서 그 자발적으로 그 독립만세 운동을 하고 보면 기록에 보면 뭐 폭력 시위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독립만세 우렁차게 외쳤던 것 같아요. 독립운동 그 당시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서 뭐 이렇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만큼 이제 깨어있는 마을이었죠. 선사시대부터 유구한 역사를 가지며 자연과 어울려 살아온 연천군 중면 삼군리. 참 살펴볼수록 놀라운 마을입니다. 그런데 돌무지 무덤 바로 앞에는 그야말로 인생샷을 남길 만한 그림 같은 뎁사리 정원이 펼쳐집니다.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 그렇죠. 자, 삼군리 주민들의 자랑거리인데요.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준 씨도 틈만 나면 이곳에 들려 뎁사리 나무를 가꾼다고 합니다. 뎁사리요? 예. 아니, 왜 다른 나무가 아닌
뎁사리 나무를 심게 된 것입니까? 이게 뎁사리는 이제 우리 조상들 다 마당 쓸고 할 때 쓰던 그 뎁사리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토종이고 요건 조금 개량된 거라고 해서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섭이 많아가지고 마당 쓸고 할 때 좋고, 이제 요게 섭이 여름에는 뭐죠? 이 녹색이 상당히 잎이요. 입을 좋아서 이제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고, 이게 많이 자라면 1m 50까지 정도 자라거든요. 그럼 이제 가을에 가서 이제 빨갛게 요게 색깔이 변해요.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보기가 좋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놈 이제 볼일 다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 채취를 해서 빗자루를 만듭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뭐 효능이 좋아서 다른 데 심는 모든 것보다도 이게 좋겠다 해가지고 요걸 선정을 해서 심게 됐죠. 지금의 모습만으로도 장관을 이루는 뎁사리 정원. 그렇다면 주민이 직접 심고 가꿨다는 뎁사리 나무의 수가 궁금해집니다. 숫자상 요게 지금 한 22,000주 들어간 거예요. 엄청나네요. 양 많은 거죠. 가정에서 혼자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업자들이 할 거를 우리가 주민들 이제 분야 회원들하고 같이 마을에서 직접 한 거예요. 이거. 뎁사리 정원을 가꾸느라 쏟은 주민들의 땀과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화면에서 삼곤리 마을에 율무밭이 나왔었어요. 네네. 연천 특산물이 또 율무잖아요. 근데 한희수 대표님은 율무를 활용해서 식초를 만든다. 그러니까 발효 음식이죠. 저는 율무로 식초를 만든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네, 저도 처음에는 율무. 기존에 하던 식초를 생각했는데 일단 그래도 저희 연천은 특산물이에요, 율무가. 네, 네. 거의 전국의 70% 가까이가 연천에서 생산되는 그래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천의 특산물을 이용한 것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식초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하는데, 저 율무는 단단해요, 굉장히. 그렇죠. 드셔보셨지만 네. 단단하고 기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걔는 이렇게 발효 과정도 좀 어렵고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네. 많이 쏟아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한 2년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 율무를 가지고 좀 특화시켜 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건강식에도 조금 도움이 네. 되고, 네. 식초가 또 좀 그런 게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율무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맞아요. 벌써 상품화 나왔어요? 네, 저희는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연천의 이제 대표적인 율무와 율무와 이제 식초. 현미, 저희가 이제 공유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예. 현미와 이제 율무를 가지고 두 가지는 이제 식초를 발효로. 만드는 거고요. 근데 당 환자들한테는 좋겠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드셔보시고 또 좋다고 하실 때 제가 제일 보람을 느끼죠. 제가 한때요, 그 발효식품에 굉장히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사부작 뭘 해봤는데 그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발효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희가 요리는 즉석에서 해드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재료를 준비해놨다가 딱 그 시간 되면 그거를 해드리고 또 다음 코스를 이렇게 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어떠한 이제 그나마 신선한 재료니까 그 맛을 더 느끼실 수 있지만, 어디든지 왜 옛날에 다시다 나온 것처럼 네. 조미료를 해놓으면 조금 쓰기도 좋고 맞아요. 편하고, 발효라는 자체가 시간은 걸려도 깊은 맛과 그 풍미는 어떤 것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맞아요. 먹고 싶어. 네, 이 발효는 그 기다림이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맞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요. 해보셨다면서요? 사부작. 저는 자꾸 들추고 전기장판도 여러 번 버렸네요. 네. 냄새 때문에.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된 두루미의 서식지로도 잘 알려져 네, 있는데 네. 연천에 두루미 마을도 있다는데 그건 또 어떤 마을입니까? 연천 하면 이제 아까 금방 이제 우리가 이제 율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율무가 전국 생산량의 저희가 70%가 해당된다는 거 혹시 네. 아세요? 생산량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율무 때문에 사실 저 두루미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세계적으로 희귀한 그 두루미가 연천 지역에 대략 400에서 한 500마리 정도 지금 오고요. 사실 철원에도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서식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망제 여울이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를 오게 되는데 본래 시베리아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대략 한 1,600km예요. 그러니까 거긴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가 되니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되면 이 망제 여울은 굉장히 그 물살이 세서 겨울에 아무리 영하 20도, 30도가 돼도 얼질 않아요. 아하. 그래서 아이들이 서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이유가 적이 한 번 있어요. 네네. 두루미 때문에.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영강 나룻길을 걷다가 네. 두루미 그 율무밭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두루미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아. 그 딱 마주쳤는데 서로 놀랬어요. 아니 그 친구들도 깜짝 깜짝 놀랐겠어요. 놀랐어요. 여기까지 웬일이시냐고. 이게 웬일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애들이 근데 펼쳤는데 네. 정말 제가 생애 이런 큰 새였어? 라는 정도로 아 날개를 펼치네. 날개를 펴니까 대략 한 어떻게 2m 되는. 대처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하시고 서로 각자 아니, 서로 삐 놀래서 제가 바빴겠죠. 이러고 있었죠 그냥. 네. 카메라도 못 대고. 어머. 그 순간 그걸 놓친 게 너무 네. 아까웠어요. 그래요. 이만큼 이제 그 두루미들이 이렇게 저희 연천을 지금 많이 찾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저희 다른 이름이 뭐냐면 네. 율무 두루미라고 또 해요. 율무두루미. 이 이름을 명칭을. 예. 그래서 연천을 찾아오는 그렇죠. 두루미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동네. 그 모습이 오랫동안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네,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동네 연천군 삼권리의 그림 같은 풍경이 네.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